안녕하십니까 전우님들. 이제 월요일 저녁마다 저를 만나시는 거죠. 저도 월요일 저녁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일정이 이제 사는 방식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1일 날이 금요일 날이었어 가지고 저희가 미리 거를 뭐 날짜 요일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200분 가까이 라이브로 그거를 시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여기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거예요? 아니 금요일 저녁 7시에 도대체 이걸 왜 보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물론 이제 한 분은 치맥 드시면서 보신 거 알고요. 그런 방법은 적당한데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라이브로 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저도 되게 새로워요. 이제 처음인데 이제 서로 조금씩 익숙해져 가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실전 투자 라이브 수업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지금 시황이 급한 상황이었으면 뭔가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동시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예측할 수가 정말 없어요. 지금 오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주말에 비자에 대해서 무비자 여권을 한국을 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그렇게 기다리던 금투세가 통과가 된 건 아니라 이제는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한 게 오늘인데, 세상에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발생할 것들을 같이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제가 노트를 계속 쓰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노트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저 스스로도 투자 노트를 이 부분을 쓸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오종태 전우님한테 제가 이 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적은 노트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어스 앱을 통해서도 내용도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작을 해보시죠. 근데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감기가 살짝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저만 이렇게 콧물 나는 거 아니시죠? 아마 나는 분들 계실 거고, 제가 통상은 감기가 걸렸을 때 처음에 약을 먹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약을 먹는 것보다는 약간 뒤에 몸의 내성이 그걸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내 몸에 뭔가 새롭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생길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적용하려고 아예 안 먹는 건 아닌데, 조금 증세가 좀 세지면 원래 약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첫 라이브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제가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오늘 점심부터 콧물 비염약 먹으면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마 나아졌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소리 잠깐 미루고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세팅하는 것을 같이 해보자 라는 부분을 동시에 같이 시작하는 것이 이제 투자가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지금 이번 6개월에 우리가 강의 과정인데 이거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쓸 수 있는 부를 투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부터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해가면서 같이 해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계속 같이 하거나 혹은 혼자 하거나 할 때 이 방법론을 만드시라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문을 했습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면 포트폴리오의 현금을 차지할 비중을 설정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50%가 아닌 0에서 35%를 50%의 분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35에서 70을 38.5% 분이 선택을 해주셨고, 70에서 100 매우 조심스러운 우리 전우님들이 이 정도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0에서 35라는 게 밴드를 제가 좀 넓게 했어요. 이거를 뭐 사실은 10, 20, 30
이런 식으로 그 비중을 조정할 때 조정하지 이렇게 뭐 35% 단위로 조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전반적인 시황관을 그 확인하기에 이 정도 비중이면 적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답을 드렸더니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면 현금을 제외한 자산을 100으로 했을 때 근데 어떤 분은 이게 70이 되시는 거고 어떤 분은 50이 되시는 거고 어떤 분은 30이 되시고 어떤 분은 이제 100을 캐시 하시는 분은 이건 해당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그 했을 때 차지하는 비율을 선택해 주세요 한 여러 가지의 예를 오른쪽에 보고 계시고 가장 많이 나온 게 주식 70, 채권 20, 대체 자산 10. 여기서 우리가 대체라는 것은 뭐 지금 현재 저는 중국을 조금 좋게 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중국 포지션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인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배당 관련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체의 비중.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주식 50에 채권 30.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전후의 분들이 지금 현재 시황관이 공격적인 적극적인 부분의 시황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주식 100이 있으시긴 하지만 요 정도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성이 많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뷰를 갖고 계십니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 내 자산의 지역별 분포를 설정해 주세요 라는 부분의 질문이었습니다. 파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네 가지가 매우 비슷한 비중으로 나오는 게 저는 일단 처음에 눈에 띄었고요. 첫 번째가 미국 70, 한국 30, 미국이 많이 비중이 높은 방식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두 번째가 가장 많으세요. 지금 미국과 한국을 절반 하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강의에 그 다룰 그러한 구성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그 배분하려고 하는 제 의도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50과 한국 50이 제일 많다라는 부분은 제가 좀 고려하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60, 한국 30, 중국 외 10. 이게 저는 좀 제가 답을 했으면 아마 요런 식으로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는 미국 비중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비중을 아예 빼는 것은 그 부분은 이제 또 한국에 대한 투자 기회라는 부분들도 제가 익숙한 부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 가치관이 우리가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그 강의를 우리 신청해 준 전우님들 중에서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다른 상황이시겠지만 그래도 한국이 모국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중을 저는 어느 정도는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잖아요. 그게 변동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당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이 살게 됐다라는 그런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 부동산 사기를 당한 건 당한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딴 데로 한반도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비중의 일정 부분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으신 게 미국 50, 한국 30, 중국 외가 20. 네, 이 정도 이렇게 되게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선호하시는 그러한 전우님들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반대로 미국 100 무슨 뭐 지금 세상 바꾸는 게 다 미국인데 한국 100도 아직 있으십니다. 미국 올해는 같은 것이고요. 한국 100도 아직은 있으신데 여기 있으십니다. 네, 화이팅. 네, 그 뭐 어디서든 수익을 내면 되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유리한 환경, 그다음에 기준이 되는 환경 그걸 잡아야 되는데 저는 요 세 가지 의견을 잘 고려해서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이나 이 방법은 잘 짜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한 내용을 그 주말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팀에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네, 주말에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월요일 날 당장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일요일 날 항상 그 출근해요.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사무실에 출근한 게 최소한 10년 이상은 됐고요. 그 일요일 날, 뭐 저는 원래 일찍 나오는 사람이니까 일요일 새벽하고 평일날 새벽하고 또 다릅니다. 그 평일날 새벽, 청소하는 분들도 안 오시잖아요. 그 청소하는 분들도 안 오신 그 고요한 속에서 제가 한 4-5시간이나 뭐 이렇게 더 길게 이렇게 쭉
있으면 효율도 효율인데 평소에 안 들던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러한 시간에 이제 이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현금의 비중에 대한 부분과 투표율.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율을 매우 범위를 넓게 했었기 때문에 그 넓은 범위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우리가 현금 비중을 결정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일한 나온 투표율을 가지고 이 0에서 35 같은 경우에는 0과 35와 그 중간, 또 그 다음번에 35에서 70도 35, 70, 그다음 그 중간, 이런 식으로 한 구간들을 다 3개로 나눠서 그것이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를 가지고 3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현금 비중에 대해서 가장 높게 한 그 창에서는 52, 가장 낮게는 20, 중간은 36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를 금요일날 하면서 드렸던 답변은 6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고려했을 때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하면 저는 현금 비중을 50으로 우리 전후회님들은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일단 먼저 우리의 출발 시점에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자산군을 결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군을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비중에 대한 부분, 여기서는 비중이 우리가 매우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나눠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전체 투자 비중이 우리가 50%가 현금이니까 투자 비중은 50%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50%를 가지고 주식 비중과 대체 자산 비중과 채권 비중,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식 비중은 저는 대체 자산도 지금 중국 시장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개를 더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주식 비중을 42로, 그 다음에 채권을 10%로 이렇게 자산군을 결정한 데이터를 이것을 통해서는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역 배분 결정이죠. 그래서 지역 배분에서는 지역 배분도 이게 세그먼트를 잘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미국이랑 한국이랑 중국 외라는 비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비중으로 세팅을 해서 제일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제가 다루는 범위로 생각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지금 설명드린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끌어낸 그러한 방식을 지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결론이 뭐냐라는 게 아니라 이 결론을 끌어내는데 어떠한 생각의 프로세스로 구조를 짜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실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 부분을 사실 저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해봤습니다. 이제는 대리과장, 차장 친구들이 다 가지고 오는 데이터 가지고 그냥 보는 거를 하도 이제 지난 한 5년 이렇게 했어가지고 오래간만에 추억 돋으면서 엑셀 열심히 만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니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서 지식이 되고, 지식이 가공해서 그 다음에 경험과 합쳐지면서,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레이어, 여러 가지의 다층 구조를 통해서 지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는 걸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 것과 지금 장이 그런 것 같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혹은 또 잘한다는 애가 보니까 저런 얘기 하네, 뭐 그 정도가 맞겠지. 그리고 요즘 뭐 너무 정보가 빨리빨리 많이 도니까 이런 자산 배분에 대한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증권사 전략가 등등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표면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해보는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한 순간에 그걸 수정해야 됐을 때 그 부분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후회에서는 가장 기초부터 이 부분이
조금 아주 저희가 투자를 5년 이상 하신 분들 비중도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식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전후회 전체가 다 같이 처음부터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토탈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현금 비중 우리 50%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자산 비중에서 주식 40, 채권 10으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여기에 있고요. 나머지는 주식이 되고, 지역 비중으로는 미국이 이걸 전체 위험자산으로 했을 때는 65%, 한국이 30%, 중국이 5%. 이건 100으로 했을 때를 기준인 거죠. 위험자산을. 그래서 이렇게 배분된 게 우리 전후회의 출발 포트폴리오구나 라고 주말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려야지 라고 하고 출근을 한 거죠.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기 좀 전이었죠. 이 주말에 뉴스 나왔죠. 중국에서 그 비자 얘기가. 중국에서 비자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것은? 하고 제가 든 생각은 뭐였냐면 그거를 이제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자, 이거를 가까이 요 정도면 화면에 보이실까요? 보이지는 않으시구나. 그러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중국은 왜 미국 선거 이전에 호혜적 정책을 발표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정책이 아니라 지금 캐릭터 있고 색깔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같은 시점에 왜 이 시점에 했을까? 지난번에 중국에 대한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강의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때도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중요한 변수로 넣어서 시점으로 넣어서 그러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매우 지금 중국의 정책은 계산되고 많이 고민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도 딱 결과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분명히 계산된 행동일 겁니다. 그럼 이 계산된 행동을 나는 투자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대한 것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 떠오른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과 좋은 행동의 방식을 가져온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말 내내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평균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과거 매매에서 한번 보여드렸듯이 생산 쪽이 아니라 소비 관련된 부분에 플러스 값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제 기존 생각에는 이 정책은 결이 맞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주변 국가와 중국도 아무리 닫혀있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하지만 주변 국가와의 연계성이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지금 저번에도 트럼프도 얘기하는 게 자동차 지금 멕시코 관세 매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변의 연계 국가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세계화가 우리가 탈세계화되고 있는 것이지 완전 세계화가 제로인 상태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관관계상에서 소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움직임에 뭔가의 활성화 방식 중에 하나로 저는 이 신호는 경제적으로는 읽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좀 다시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그거는 제가 코멘트를 드렸죠. 우리 공유를 드렸고요. 그거는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을 조금 더 올려야 되나? 근데 아직은 그걸 가지고 비중에 대한 고민까지 내가 해야 되나? 내가 그쪽을 더 보고 있었던 것에 우위의 강도가, 확실성이 더 올라간 유리한 위치가 조금 더 강화됐다라는 정도로 반영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오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주를 좀 매매했습니다. 여행주가 너무 차트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차트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처음으로 나온 정책이고 차트에서도 처음으로 튀는 날이고 그러면 그날 튀는 것은 지속성이 있으면 차트가 그날 10% 올라가든 20% 올라가든 그날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를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포지션은 없애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내일 가지고 갑니다. 롤오버 합니다. 하루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은 현재는 그냥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지금 매매는 진행이 됐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같이 보셨던 금투세 이슈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멘트가 이거 안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하니까 여기였죠.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튀어 올랐던 거. 이것도 제가 내용은 공유 드렸으니까 공유 드린 내용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한국 시장에는 특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를 미국, 나머지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을 30-40%를 한국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포트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뉴스는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포트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 뉴스라고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영했느냐? 일단 전체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전체 현금 비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 비중을 한국을 올리는 쪽으로, 낮출 일은 아니잖아요. 올리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나머지 국가들은 놔둔 상태에서 한국에 좋은 이슈가 발생했으니까 한국의 비중을 더 올리는 방법, 현금을 이용해서. 왜냐? 우리는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느냐라는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느 게 적정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이 큰 호재임이 맞고, 두 번째는 시장의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매우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한국 시장에 관련된 이슈인데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낮잖아. 그러면 한국의 비중을 현금에서 옮기는 게 적절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현금 비중 50이었던 것을 5%를 줄이고 그 부분의 5%를 한국 시장의 비중으로 올리는 쪽으로 포지션을, 이 부분이 17로 지금 옮겨져 있는 것을 보시죠. 지금 15였잖아요. 12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17로 옮겼습니다. 17로 옮긴 그 5%의 주식들을 매수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같이 얘기하고 있는 K-팝 관련된 부분, 제가 플러스로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중국의 지금 DOU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강화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영상에 올라간 거 이제 나중에 보실 수 있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는데, 장기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에도 관심 있었던 걸 그걸 비중을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장기 성장인데 그 부분이 저러한 그 금투세 이슈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기로 한, 제가 ETF로 주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비중은 앞으로도 한 ETF가 70%, 그다음에 ETF로 적당하지 않은 종목이 한 30%, 이 정도 비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ETF나 제 의견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같이 공유 드리는 거고. 금융회사 나오니까 참 편하고 좋네요.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국가별 비중에 변동이 생기겠죠. 나머지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국가별 비중에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이 발생한 부분에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중국을 5%로 유지하려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추가해서 다시 5%를 맞추는 것도 방법일 거고, 이런 세부적인 세세한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부분만 일단은 건드렸습니다. 이게 운용사나 금융권에 있었던 습관일 거예요. 이게 사실 5%의 비중을 제가 올렸잖아요. 5%를 1조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게 500억이잖아요. 1조에서 500억을 사는 게, 500억을 그냥 순수하게 사기만 하는 거, 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올리면서 사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매가 하루에 사실 그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펀드를 운영할 때 3천억 정도의 사이즈가 좀 상황 변동을 만듭니다. 3천억 이하에서는요, 내가 사고 파는 것을 그렇게 사고 파는데 크게 무리가 안 가요. 자기 아이디어를 다 쓰는데 거래량과 매매량이 큰 방해가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3천억이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운용 규모가 자신의 수익률에 이슈를 반영하는데 마이너스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가 사서 올리고 지가 팔면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배가 갈 수 있을 때는 점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운용사는 대형주 비중을 늘리고 중소형주 비중을 기존보다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 그런 단계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먼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3천억이라는 게 그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영했던 그 전체 자산은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다 팀으로 운영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정 부분을 나눠서 운영한 건데, 제가 7,500억 정도의 그 자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500억의 자산의 10%면 750억. 그거의 절반이에요. 750억의 절반. 이 정도를 사고 파는 것도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반영된 부분을 어떻게 실제로 이 부분에 넣느냐까지 지금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뭐 오늘 공부하기에는 되게 좋은 재료거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발표해 주는 것 때문에 저희 전후회에서 그리고 이 코스의 스터디에서 다룰 수 있게 해준 것에 정치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치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통과가 된 부분은 시장의 플러스고요. 많이 플러스입니다. 이게 그 한국 시장이 외국 누구한테든 뭔가 매력도를 추가적으로 줘야 돼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지금 탈세계화의 마이너스 값이 너무나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거기는커녕 스스로 뭔가를 악재를 내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진짜 상황 파악 못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사고 세금이 얼마 되고 이런 생각을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시장인 게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앞으로 계속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건데 앞으로도 그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는지 아니게 하는지 라는 부분들은 큰 영향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이러한 행동들은 쟤들 진짜 개념 없고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렇게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해소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플러스 값입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순간에는 플러스 값이 났으면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냥 가격이 올라오니까 판 부분들은 당연하죠.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죠. 그건 맞는데 누군가 살 때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누군가 살 때 안 팔면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기계들은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들은 딱 정해져 있는 공식과 폭대로 주문들이 나왔으니까 개인이 우리가 전후회 분들 중에서는 적었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 만약에 그런 매매가 있었다면 앞으로 더 개선하는 그러한 방식을 같이 만드시고요. 근데 오늘 이런 식으로 파는 거는 조금 너무 쉽게 팔아준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이슈가 끝났으면 끝이냐? 아니죠. 이제는 진짜 핵심이 남은 거죠. 핵심은 그 이재명 대표의 멘트에도 들어있었다시피 상법 개정입니다. 그 상법 개정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봉이었어요. 봉. 제가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거래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주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외국인들 잘 안 속거든요. 외국인들 중에서 정말 선수들만 와서 한국 시장 범위를 보는데 그들이 왜 우리나라 기업 대주주한테 속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속아요. 그러면 기관들은 일정 부분 속습니다.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습니다. 근데 모르면서 속는 건 이해되는데 알면서는 왜 속느냐고요? 알면서도 속는 이유는 벤치마크에 따른 상대평가가 자신들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벤치마크에 따른 상대 평가에서 잘하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 세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대주주의 움직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싸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 비싸게 들어오는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많은 주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개인 투자들의 조금씩 다 n분의 1로 손해가 나는 그러한 시대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사실이잖아요. 안타깝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법 개정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인터뷰에 나왔던 대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돼야 이 부분이 진정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뭔가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목소리나 뭐 여론이나 이런 것들 계속 멈추지 마시고 계속 표현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우리 전후의 가치가 뭡니까? 꾸준함이잖아요. 꾸준하게 해외 투자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바보입니까? 걔들이 저러고 안 변할 거 있고 상법 개정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무슨 뭐 계속 걔네들 밥줄 대주면서 바뀌겠지 하면서 이 포지션을 여기다 많이 납니까?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안 합니다. 우리는 해외 투자 더 많이 하고요. 하지만 국내 투자를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을 계속 하는데 그 부분이 개선되고 이게 정말로 개선이 됐다? 그럼 그때는 해외 투자 비중을 국내 투자 비중으로 더 늘리는 변화를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우리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 두 가지를 어떤 때는 붙이고 어떤 때는 나누고 하는 부분들로 대응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던 부분은 뭐냐면 비중을 나눈 겁니다. 자산군, 현금, 지역 이런 부분들의 비중을 나눴는데 이 비중을 나눈 부분 외에 처음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방향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아마 오늘 영상으로 올라가나? 네. 그래서 투자의 핵심 개념 설정이라는 부분, 투자의 핵심 개념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 차트에 지금 위에 글로벌에서 가장 큰 운용사, 뭐 ETF가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 블랙락이 전체 자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가, 포트폴리오를 짜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요 위의 내용은 우리가 한 겁니다. 지역별로 배분하고 자산별로 배분하고 한 부분들을 이거를 제가 의도치 않게 이거를 스터디용으로 했는데 이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인가 올라가면 영상 보시면 더 참고가 될 겁니다. 저걸 우리가 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안 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전체에 대한 비중과 국가를 선정했어요. 근데 그것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트렌드의 F자 아닙니다. T자입니다. 트렌드와 세상의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그 생각에 맞는, 즉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동의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 그 부분이 되면 그 다음에 액션에 옮겨야죠.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 방향과 트렌드라는 부분,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미국과 한국이 땅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세상이 전반적인 그러한 경제와 사회와 기술과 지금 특히 과학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과학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지금은 정치도 아주 혼돈스럽죠. 그래서 정치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세상의 방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지금 메가포스라는 것을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생각하는 메가포스를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로 가져오는 변화나 AI, 뭐 당연히 AI가 안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 지역 파편화,
경쟁 강화, 그러니까 탈세계화라는 그러한 개념이겠죠. Future of Finance 이쪽은 아마 이쪽은 저 4번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ETF 구조가 가장 큰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시장이 오를 거야 빠질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비중을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한 법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에 아마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 비즈니스에 대한 영역에 대한 것과 겹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네요. 제가 반대 입장이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이 5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최근에는 또 완전히 반대로 가 있는 게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인데 제가 보기에 이 5번을 여기 넣어놓은 이유는 이 회사가 이걸 굉장히 많이 밀었었어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가 이걸 빼버리면 지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의심의 눈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저게 정말 저게 세상에서 제일 큰 운용사가 관심을 진짜 5번째로 갖고 있다고? 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저를 의심하셔야 돼요. 저를 참고하시고 도움도 받으시지만 저거는 이상한데? 어제 얘기한 거랑 한 달 전 유튜브에 얘기한 거랑 다른데? 뭐지? 팩트는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심하고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의심합니다. 저는 제가 저 스스로를 50%를 믿고 저 스스로를 50% 믿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믿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과 제가 저를 보는 것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이미 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아예 다 믿지 말지 왜 50% 너는 왜 믿니?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안 믿어주더라고요.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 치고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도 그렇게 여유 있는 환경에서 제가 살지를 못해서 그렇게 험한 곳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저를 안 믿어주면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가 내를 믿어야 거기서부터 뭔가를 출발을 시키는데 그 부분이 출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디프레스가 되고 쫄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절반을 믿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반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내 이해는 완벽하지 않고 완벽은커녕 완벽 근처에도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절반은 믿지 않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그 양쪽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메가포스를 이렇게 정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은 3개만 적어놨죠. AI, 뭐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전우님들 중에서 AI를 5가지를 쓰는데 안 쓸 사람 있으면 저는 그 안 쓰는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일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 저는 탈세계화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잘 알고 계시고 전 정치의 비중을 많이 넣는 사람이고 투자에 그리고 그것이 지금 탈세계화라 그러면 이게 계속 시장에 마이너스만 주는 팩터가 아니에요. 탈세계화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줬다가 이때는 또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겁니다. 제가 지금 중국에서 아까 설명드릴 때 호혜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약간 중국에서 약간 싸우는 데 대해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대하나? 라는 그런 의심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지만 그 탈세계화의 진행 경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중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K컬처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그 동네가 거기였죠. 반포대교 남단에 살거든요. 거기 이제 반포대교가 분수잖아요. 거기 정말 많이 놀래요. 뭘 놀래냐면요. 이렇게 산책을 가끔 하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외국인한테 길을 묻고 가게를 묻고 정보를 묻고 있어요. 한국 사람한테 묻는 것도 아니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고 잘 아는 외국인이 많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가끔은 외국인들끼리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와, 이거는 지금 현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끼리 간단한 말이겠지만 그렇게 서로 영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모습이 종종 1년 전에만 해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매우 많이 늘었나 봐요. 그리고 올 때 많이 준비해서 오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 컬처라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지속성이거나 내용적으로나 퀄리티로나 여러 면에서 일회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세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제가 물음표로 놓은 게 제가 네 번째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일부의 우리 전우님들이 생각이 고정되실까 봐. 여러분들과 제 생각은 다른 부분과 같은 부분이 섞여 있을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우리가 이거를 오늘 정해 볼 건데 이 부분을 보고 나면 그것을 먼저 이렇게 머리에 너무 떠오르실까봐 제가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제 답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미션을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안내를 받으셨죠? 지금 현재 이거 작성하실 수 있게. 그래서 안내를 받은 요 미션의 내용을 저랑 같이 진행해 보시고, 요렇게 지금 그 조사된 내용과 주신 의견은 지금 우리가 이 라이브 하는 방식도 과거 옛날하고는 다르게 뭐 이렇게 뭐 법이나 막 이게 생겨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응답하신 것들을 제가 오늘 초반부에 보여드렸다시피 많이 숙고해서 그 내용을 보고 그걸 제가 활용하고 그걸 우리가 나누고 하는 부분들로 계속 저는 이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채팅창 좀 봐주십시오. 채팅창에 우리 그 부분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지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보고 있는 이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들어가십니다. 구글 폼이겠죠. 구글은 참 무서운 회사예요, 그렇죠? 구글. 자, 그래서 이 미션을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미션, 자산 가격 변동, 투자 논리 조정의 영향력은. 이건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우리 폼에 올려드린 내용을 적어서 드리다가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와 금투세 폐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투자 비중 변화에 있어서 해당 이슈로 인한 자산 가격의 변화와 투자 논리의 조정이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나요? 보기는 5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가격이 움직이면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저도 받고요. 근데 그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의 강도는 다 다를 겁니다. 그 강도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투자를 오래 했고 기반 지식이 많은 분들은 영향받는 강도가 적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빠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안 좋은 거, 가격이 빠지면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것, 이렇게 인지하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꼭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후에 이 세미나를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행동하고 계시는지가 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이렇게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넣었고요. 오늘 제가 이 논리는 이 2가지에 대해서 논리는 지금까지 내용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혹은 저랑은 다르지만 다른 논리로 그 논리를 가지고 반영을 하셨는지라는 부분. 물론 이 논리에는 오늘 주식을 파는 논리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지나고 나서 그게 유리한 논리였는지 불리한 논리였는지 있겠지만 그냥 논리가 있었느냐 없느냐지 맞는 논리를 얘기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인지하고 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어떻게 섞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라이브 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답을 주시면.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조금 전에 나눴던 내가 생각하는 지금 시장의 메가포스는, 전후 여러분 각자의 투자 핵심 개념을 잡아봅시다. 전후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재 시장을 이끄는 메가포스 5가지를 선정해 주세요. 당연히 제가 넣은 부분이 많이 겹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유 드린 거고요. 그래서 5개를 주시면 저도 그 5개를 가지고 많이 생각해 보고, 우리 전후의 팀이, 우리 스터디 팀이 하는 이 5가지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업도 하고, 혹은 그 5가지가 도중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때는 오늘 이 시점, 이때는 우리가 이걸 5가지를 이런 중요도를 가지고 그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뭔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바꿔야 됩니다. 혹은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답을 주시면 제가 그걸로 잘 가공하고, 4번과 5번에 대한 제 생각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좀 경청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과 저도 좀 도움을 받아볼게요.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미션까지 한 부분입니다. 우리 VOD가 6강이 나갔어요. 여기서 6강이 나가서 6강이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어떤 사고 구조를 갖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특히나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강점, 뭐죠? 4글자죠? 알고 계시죠? 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겠네요? 네, 계시네요. 안 들려요. 들리진 않습니다. 네, 자산 배분이죠.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자산 배분이죠. 그 자산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퍼센트를 제가 차트에다가 다 표기를 해서 그 강의에 넣어놨잖아요. 그 퍼센트는 제가 어디서도 그렇게 그런 퍼센트를 적어서 드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만 처음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였고요. 물론 그것도 변동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 그건 그렇게 잘 변동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시장을 잘 판단하는 게 변동하는 거지, 그 비율은 제가 보기엔 잘 변동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 노트를 이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써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교육팀에서 활용하고 잘 하실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거를 잘 어떻게 계속 잘 해나가냐. 말씀드린 대로 저도 계속 이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VOD를 제가 4개를 더 찍어서 올릴 건데요. 그 4개를 찍는 데 중에 하나는 이 노트를 어떻게 잘 쓰고 활용하느냐라는 부분도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개의 주제로 그렇게 나눠 있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데, 개념을 이해하는 게 6강까지의 내용이었다면, 개념에서 그 다음은 그 개념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익힐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이 노트가 되겠고, 그 나머지 3개는 그래서 그걸로 최근 뭘 보면서 하고 있는데 라는 부분들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나머지 VOD 4개로인데, 내일부터 이번 주에 촬영을 해서 그래서 올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자료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제 방에서 실제 화면들과 쓰는 것들을 좀 이렇게 현실감 있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수 있어서 방에서 촬영할까? 그것도 아마 제안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머지 VOD가 나가면 그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뭔가를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중국과 관련된 뭔가를 얘기하다가 제가 나중에 이 얘기는 드릴게요 라고 제가 초반에 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이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중장기 기억은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나면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부분들이 오늘 라이브에서 전의 내용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리얼타임으로 발생한 이슈를 다루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부분을 같이 또 생각해보고 재료를 만들고, 이 방식으로 오늘 진행했는데 제 생각에는 진행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연결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공부를 하는 거랑 그걸 계속적으로 연결하면서 엮어가는 것, 이 옛날 사람이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옛날에 주병진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모아서 엮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방식으로는 되게 저는 오늘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의견 커뮤니티 통해서 주시면 저희가 또 생각하고 반영할게요. 저 오늘 하려고 한 거 있었는데 까먹었다. 생각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몸과 마음과 생각이라고. 근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죄송스럽게. 근데 뭐 감기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잘 넘기냐 안 넘기냐인데, 근데 몸에 대한 것을 하나 혹시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까 하나 해서 제가 사용하는 건강해지는 방법, 그걸 하나 공유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의 몸에 가장 문제가 되거나 뭔가가 안 되는 게, 잘 안 되는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안에서는 호흡과 피라는 것이 돌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과 피라는 것이 도는 데 있어서 제일 끝까지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람의 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끝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손끝, 뭐 머리끝, 발끝 이런 데가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끝까지 피가 제대로 돌고 있느냐. 호흡은 여기는 안 가니까, 호흡은 이 장기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래서 호흡이 아니라 피에 대한 부분으로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말초신경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의 의사분들의 책에서 제가 접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손톱이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을 반대 손으로 손톱으로 누르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이 되게 시원하실걸요? 그죠? 손톱 끝에. 이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아마 장에서 자극받고 있는 느낌을 지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손톱을 누르는 것이 말초신경까지 피가 전달되고, 피가 전달된다는 것은 그 호흡에 들어간 그러한 필요 물질도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눌러주는 것을 하루에 생각날 때, 특별하게 할 일 없을 때, 어디 이동할 때,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투 강의 말고 재미없는 강의 들고 있을 때, 손 밑에 있을 때, 이럴 때 자주 이 부분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말초신경에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 정말로 오랫동안 의사 생활 하시면서 쌓인 노하우의 집합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간 나실 때, 이럴 때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몇 번이나 하셨는지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3번 이상은 해주셨기를 저는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우리의 전체적인 말초신경이나 이런 부분까지 건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몸, 마음,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지키기 힘들 정도로 마음도 몸도 약해지면 그게 생각만 한다고 투자가, 그리고 우리 투자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우리 스터디인데 그 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깨알 상식은 그 몸에 대해서 이 손톱 끝을 눌러서 말초신경을 잘 자극하고 순환을 개선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제 팁을 드리면서 마치면 적당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말씀드렸던 오늘 그 미션 2가지,
전체 가격과 논리 중에서 어느 정도가 포함이 됐느냐. 말씀드렸지만 맞는 논리가 아니라 그냥 논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메가포스. 이 부분이 좀 더 숙제에 같네요. 그래서 이 메가포스 5개를 적어주시면 그 부분이 우리 전체 전후의 스터디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재료와 씨앗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잘 키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특히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실전 전투반을 대상으로 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는 좀 고도화된 부분으로 이 생각 구조를 어떻게 단계별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레이어, 그 레이어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나누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실제로 진행해보고 그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 제 생각 이런 것들 계속 섞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는 방식도 같이 개선하시죠. 그러면 점점 우리가 이 스터디 방식 자체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월요일인데 한 주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도 챙기고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애썼고요. 저는 감기 빨리 잘 날게요. 이 부분이 하나하나 쌓여가면 저희 6개월 지나고 나면 그래서 정말 많이 좀 변화된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첫 라이브 스터디 강의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